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7월 1일 장마감 오후 5시 5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힘내시고 가지고 있는 종목, 앞으로 매수할 종목 상한가 가기를 기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 그리고 알람 설정과 따뜻한 댓글 꼭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은 미국 반도체는 올랐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급락 이유에 대해서 이게 단순 순환매일까?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가 고점에 들어간 것은 아닐까? 지금 현재 시장이 바뀐 것은 아닐까? 그리고 저평가 코스닥 어떤 주식 급등할까? 그리고 오늘 오른 종목은 어떤 특징이 있었으며 반도체는 끝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새 들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세요. 지수는 엄청 올랐는데 거의 90% 이상이 신저가 가는 종목들이 막 나오고, 또 마찬가지예요. 오늘 오른 종목, 최근에 반토막 난 종목들 허다합니다. 그 정도로 이건 금융위기 때보다 더 힘들고, 또 예전에 무슨 서브프라임 때보다 더 힘들고 코로나급보다 더 하다. 사실 체감적으로는 더 그렇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한 것으로 보는 이유는 현재 시장 자체가 특정 섹터만 오르고 안 오른 섹터가 너무 많은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또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LG전자, 또 다 내려왔죠. 삼성, STS 다 내려오고 네이버 다 내려오고, 얼마 전에 원전주, 조선주, 전력주, 풍력주 다 주도주, 제약바이오 급등하고 난리였었는데, 어떤 종목은 3분의 1, 4분의 1 된 종목들도 많아요. 기업의 실적의 문제냐? 그거 아닙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실적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질 않고, 하지만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눈에 보이는 실적이 찍힌다든지 부채가 없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금리가 오르고 내가 회사에서 돈이 적자가 많이 나오게 되면 돈이 그쪽으로 쏠리기가 힘듭니다. 물론 요새 들어서 그런 현상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예전에 정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예전에 풍력주 올라갈 때, 태양광주 올랐을 때 붐이었었죠. 2008년도 조선주 난리 났었고, 화장품주 2015년도 난리 났었고, 제약바이오도 난리가 났던 시절이 있어요. 또 몇 년 전에 2차 전지도 있었단 말이에요. 살아남은 기업은 뭐예요? 결국은 지금 살아남은 기업은 2차 전지에서도 포스코 그룹주, 에코프로 그룹주, 또 시장을 이끌고 있는 전고체, 실적 나오는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같이 따라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 그때 투자한다 그러고 부채 많았고 매출 없던 기업들은 전부 다 20분의 1 토막 난 기업들도 많아요. 아예 없어진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는 당연히 문제가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하지만 최근에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최근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급등했다가 엄청 많이 내려왔잖아요. 원전주도 마찬가지고 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을 어떤 식으로 매집을 해야 되고, 또 반도체가 지금 쉬어갈 때, 우리가 며칠 전에도 경험을 했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질 때 오히려 종목들이 안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고 있죠. 이거는 물론 레버리지 ETF 이 상장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원래 매수 안 하죠. 너무 비싸서. 하이닉스 몇백만 원 하니까. 근데 레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2배 대출. 그래서 대출 규모가 사상 최대이고, 또 주식은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 한 6, 7개월 만에 10배가 올랐습니다. 부동산으로 따지면 100배 오른 거예요. 부동산은 한 5, 6년에 걸쳐서 2배 올라도 투기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부동산은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근데 거의 안 되죠. 근데 주식은 우리가 클릭 한 방으로 3배, 4배까지도 지금 당장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다. 근데 그 부분에 레버리지까지 상장되다 보니까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오히려 레버리지 상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주님들한테는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인버스하고도 싸워야 됩니다. 떨어진다는 쪽하고 오르는 쪽하고 싸울 수 있는 레버리지 인버스가 같이 생겼고, 그게 생기면서 우리가 시장에서 상장이 되면서 돈이 그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코스닥 개별주, 코스피에서도 반도체나 이런 특정 섹터 말고는 코스닥 종목이나 다름없는데 전부 다 폭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게 지금 바뀔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삼성전자 끝난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AI 버블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끝났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올랐고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였는데 생각보다 그 이후부터 잘 안 가고 있고, 또 뭐 삼성전자 대규모 투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오르는 것은 뭐 그쪽에 수혜보는 건설주 아니면 AI, 오늘은 전력주가 올랐어요. 근데 많은 분들 오늘 전력주 올랐지만 전력주 최근에 반토막 나는 종목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환매도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쉬어가면서 AI 데이터 센터 짓는 거에서 뭐 GPU, HBM 이런 관련주들 중에 크게 올라간 것도 있고, 또 올라가려면 관련주들 변압기, 뭐 송전망, 냉각시설, ESS 이런 것들 관련주 중에 많이 빠진 것들이 오늘 반등을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오른 종목 안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빠졌지만 체감적으로 개별 종목들은 오늘 폭락을 하진 않았다는 게 일단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 자, 요거는 정말 중요한 기사예요. 한국 증시를 보라. 요새 많은 분들 생각을 하실 때 미국이 우리나라 눈치를 봅니다.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치면은 당연히 마이크론보다 더 큰 회사죠. 뭐 더 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메리트가 있지만 점유율로 봤을 때 더 높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올랐던, 지금 최근에 AI 관련주들 폭락 많이 나왔거든요. 로봇주도 그렇고, 그쵸, 전력주도 많이 떨어졌어요. 오히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는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도 B2가 사상 최대예요. 근데 여기서도 미국도 올라가는 게 요새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팔란티어 이런 게 오른 게 아니에요. 팔란티어 보시면은 그렇게 시끄러웠던 종목 어느 선 반토막 돼 있고 엔비디아 가는 거 아닙니다. 인텔하고 마이크론이 가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밈 주식들 급등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도, 우리나라도 잘 보면은 대출이 문제지만 미국 레버리지 상장되어 있는 거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훨씬 더 쏠림 현상이 심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 주식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맨날 파는데 도대체 어떻게 올라가는 것이냐. 그리고 많은 분들 우리나라에서 돈이 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은 2조 3천억이면 적게 판 거예요. 뻑하면 5조 10조 팔거든요. 몇백조 팔았어요, 올해만. 그리고 그 돈이 한국에 머물러 있었으면 환율이 이렇게 폭등하지 않았죠. 지금 기사 찾아보시면 러시아 루블보다도 그 다음이 한국이 원화가 가장 많이 폭락했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증시가 지금 거의 10,000포인트 가까이를 찍었는데 어떻게 환율이 1,600원 가까이 갈 수가 있을까? 외국인들은 일단 매도 쳐서 우리나라의 원화 약세기 때문에 계속 달러로 환전을 하고 있는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이 옛날하고 다른 것은 우리나라 증시가 현재 오른 게 외국인 수급으로 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올랐을 때 우리나라 주식은 외국인들이 끌어올린 주식이 아니고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치고받고 하면서 주식을 굉장히 많이 매수했고 그 안에서 개인 투자자 말고 기관들 연기금도 그동안 계속해서 매수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가 이제는 개인 투자자가 받아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지수만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괴리율이 심하죠. 많은 분들 오늘도 이제 코스피 2%밖에 안 빠졌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코스닥 1.4% 올랐죠. 근데 코스닥이 요만큼 떨어지는 동안에 최근에 절반 떨어지면 덜 떨어진 거고 3분의 1, 4분의 1 제약바이오는 더 떨어진 종목들도 많아요.
또 2차 전지도 폭락을 한 상황이죠. 근데 코스닥은 현재 올해 오르지도 않았을 뿐더러 예전에 상장된 가격 3,000포인트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코스닥이 지금 나스닥이 얼마가 가 있는 거냐 하면은 예전에 우리나라 코스닥 기준 2000년대 초반에 2,900이니까 한 만에서 2만 정도 가 있는 거예요. 코스닥 지금 900인데 미국으로 따지면 2만 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예전에 그 가격도 못 간 게 코스닥입니다. 근데 실적이 아무리 좋고 자산이 뭐 PBR이 0.2든 3이든 4든 시가총액이 터무니없이 싼 상황.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주만 올랐다. 그리고 그동안의 주도주라고 했던 종목들은 전부 다 제자리로 내려왔든지 원래 안 가고 있는 종목들은 더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 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기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왜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빠졌는데 이게 왜 빠졌나? 어제는 미국도 반도체 지수 급등하고 미국 지수는 올랐거든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 무려 90조를 투자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오르지도 않았고 심지어 떨어질까? 여기서 이제 해답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 수급에서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현대차든 우리가 얼마 전까지 또 시끄러웠던 종목이 현대차예요. 정말 현대차는 제가 늘상 좋다고 했던 종목이지만 많이 오르고 나서 조정이 이렇게 많이 나왔고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팔고 있어요.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이 수급을 보면 결국은 외국인들이 고점에서 팔고 나가고 있는 건 틀림없다. 그럼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와서 지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역대 최저 지분율을 계속 달리고 있고 오를 때 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 오른 게 결국은 전력, 변압기, 냉각, 건설 그리고 오늘 특징은 낙폭과대 종목 안에서 그동안에 소외됐던 종목들이 오른 거거든요. 근데 그럼 삼성전자가 오늘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 앞으로 안 되는 거냐. 근데 이제 답이 있는 것은 좋은 뉴스인데 왜 내려가냐. 수혜가 나왔는데 왜 내려가냐. 90조 투자 나오고 AI 반도체 좋고 마이크론 실적 앞으로 훨씬 좋을 거고 AI 기대감 엄청 많은데 첫 번째 이유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엄청난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SK 하이닉스가 24만 원에서 300만 원 간 거는 그쵸? 10배 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달라요. 부동산은 오랜 기간 투자하고 그러면은 이게 2년, 3년 지나서 오르는 건데 요새는 이제 편가르기를 해서 부동산은 투기하고 두 채 갖고 있으면 세금 때리고 해서 대출도 없습니다. 그리고 집도 많이 짓는 거는 그나마 요새 재개발, 재건축은 허용해주고 있는데 규제가 여전히 많아서 집도 거래를 잘 못해요. 근데 주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서야 뭐 ETF 뭐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그냥 클릭 한 번으로 4배, 5배 그냥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 2002년도에 카드 사태하고 비슷하고 서브프라임 금융위기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금융위기가 왜 터졌어요? 그때 부동산 대출 70%, 80% 해줘서 금융위기 터졌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주식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팔지도 못해요. 아직도 저평가, 반도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소외감을 너무 느끼고 내 기업은 도저히 가망이 없으니까 집어던지게 되는 건데 그게 약간 해소되려고 하는 움직임이 살짝 보여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선조정을 받고 있고 미국보다 먼저 선조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오늘 오른 게 잘 보면은 뭐 아모레퍼시픽 이런 것들을 보면은 최근에 또 실적 아무리 좋아도 최저가까지 떨어진 종목들이에요. 게임주에 최근에 뭐 데브 시스템즈 보세요. 그러면 6만 원에서 만 원까지 떨어지고 그저께 상치고 최근에 요런 흐름. 최근에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너무 많아요. 전력주다, 일진전기다. 이런 것들도 보면 일진전기가 전력주 중에 정말 잘 나갔던 종목인데 반절되고 나서 반등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일진홀딩스 같은 기업들 15,000원에서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5,000원까지 떨어지고 반등 들어. 이런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력주, 조선주도 원전주도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 얼마나 떨어졌죠? 이것도 폭락 이후에 절반 되고 올라가죠.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HJ 중공업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유명했던 종목인데 34,000에서 시간 지나면 이렇게 많이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 떨어지는 종목 없어요. 현대차도 그랬고,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LG전자 다 내려왔고, 네이버 다 내려왔고, 삼성 SDS, 삼성물산, SK스퀘어, 이건 아직 조정도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SK스퀘어, 삼성 뭐 전기,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다 똑같이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고, 최근에 LX일렉트로닉이 오늘 많이 올랐지만 얘도 34만 원에 35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떨어졌다 오른 거예요. LG이노텍 이것도 절반 된 겁니다. 그쵸?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유명했었던 종목이죠. 오늘 4% 올랐지만 이것도 어느덧 150만 원에서 이렇게 85만 원까지 조정한 이후에 오늘 순환매가 나온 거예요. 물론 AI 관련 호재가 나왔지만 최근에 로봇주도 너무 많이 폭락돼 있고 전력 관련주도 폭락이 돼 있어서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떨어진 것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있죠? 이거는 그냥 조정이에요. 오늘 작정하고 거래가 터진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안에서 수급이 어떻게 도냐면 아무리 떨어져도 아직까지는 고점 근처에 있지만 삼성전자 보면은 그래도 고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38만 원, 31만 원까지 꽤 조정이 나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 오르고 코스피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기만 주구장창 올랐기 때문에 지수 관점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지수가 여기서 절대 조정 안 나온다. 이거 그냥 만뚫고 많이처럼 그냥 가라고 생각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정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좀 쉬어갔다고 한들 지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건설주부터 해서 한 두어 달 전부터 반토막식 돼 있어요. 세 토막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전에 그렇게 달렸을 때가 있지만 지금 나머지 삼성전자나 특별한 종목들 말고는 이미 최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전체적으로 오르면서 여기 떨어진 거에 대해 떨어져도 내 종목 자체, 또 많은 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는 체감적으로는 이미 폭락을 먹었단 말이에요. LG전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관련 AI 데이터 센터, 전력, 냉각, 변압기, 뭐 조선, 5G, 광통신 다 그럴 거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오늘 AI에서 돈이 돈 것도 있고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1등 주식들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한미사이언스.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절반 됐어요. 얼마 전까지 잘 나갔던 종목이거든요. 한미약품. 이것도 보면 얼마 전까지 65만 원에서 41만 원. 알테오젠. 어느 순간에 56만 원에서 28만 원이에요. 녹십자. 이런 바이오 종목도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대웅제약, 넷마블, 뭐 JYP, 엔터 다 보시면 지금 이게 주식이 아니에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있고 실적이 좋게 나와도 그래요. 1분기 실적이 좋아도.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 수급으로 인해서 2년 전에 미국 주식 하려고 한국 주식 싹 팔아서 밑에 내려갈 때보다 더 심한 금융위기보다 더 심한 현재 코스닥을 다 버리고 코스피도 우량주들 다 버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 기관은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미국이 좋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우리 그동안은 미국 주식 보고 오르면 한국 주식 기대하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디커플링이 떴어요. 한국이 먼저 떨어지고 미국이 많이 떨어지는 거냐 아니냐. 한국이 먼저 오르고 미국이 더 많이 오르느냐 아니냐. 지금 미국의 엔비디아나 기존에 갔던 애들이 급등하는 게 아니고 인텔하고 마이크론이 이끄니까 정확하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연동되는데 먼저 거래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상승재료 있잖아요. 미국 상승재료는 한국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이제 삼성전자니 하이닉스니 또 하이닉스 같은 나스닥 상장 이야기도 있고 반도체만 좋은 게 아니라 오늘 오른 거는 순환매도 있지만 물론 신고가 가는 주성 엔지니어링도 있고 이것도 잘 보면은 떨어졌다 오르는 거고 이런 종목들이 있죠. KC텍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기존에 많이 올랐던 DB하이텍이라든지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내려가고 있게 이제는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많이 빠지고 올라가는 거 있지만 내려가는 것들도 상당수 많다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고 그런 종목들 가만히 갖고 있으면은 LG전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사는 거 아니라 그랬거든요. 계속해서 LG전자 신고가 간다 했는데 46만 원까지 갔었어요. 이게
근데 대우건설도 결국은 3,000원에서 4만 원 가는데 3개월이에요. 그럼 우리가 부동산이 3개월 만에 열 몇 배 안 가잖아요. 그리고 내가 고점에서 큰 돈 넣으면 절반 되면 절반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든 AI 투자 확대는 좋고 동시에 과잉 투자 이야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규모 투자를 긍정적으로 보는데 설비 투자하는 게 리스크 걱정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당장 몇 년 전만 보더라도 예전에 화장품도 투자 엄청 많이 했었고 바이오도 엄청 많이 투자했었고 태양광주 엄청 투자 많이 했었었죠. 그게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OCI가 예전에 정말 황제주였어요. 2011년도. 그쵸? 삼성중공업 황제주였죠. 근데 십몇 년 만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시끄러울 때 폭등을 했을 때 AI하고는 다르다. AI 실적 나온다. 근데 이 당시 때 태양광 실적 좋았고 심지어 삼성 엔지니어링 있죠? 이때 미친 듯이 올랐던 종목 1,000원짜리가 17만 원까지 갔었는데 이게 만 원 아래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한미사이언스도 그랬고 아모레퍼시픽도 그랬고 안 그런 종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I 실적 좋고 한데 내가 들어가는 타이밍이 지금까지는 아무리 내가 매수했어도 이런 짧은 조정 위에 막 급등하고 조정 후에 급등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려면 일단은 지금 이게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끝났다고 안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수급적으로 그동안에 꺾이지 않았던 부분들을 삼성전자가 아래로 지금 가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조정 이후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단가가 이렇게 몰려있는 가격에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안 가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싸게 샀는데 또 이럴 수 있죠. 이거 떨어져도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됐다고 쳐요.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만약에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오를 때 뭐 했어? 그리고 300만 원까지 갔잖아. 그리고 회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너무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21선을 일단 깨는지 이 지난번에 깼을 때 짧게 올라와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쳤거든요.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 호재가 떴는데 치고 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2분기 실적도 최고가에서 지금 발표를 할 수가 있고 나스닥 상장 얘기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미 마이크론이 먼저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생각하는 게 그래도 결국 반도체 아니냐. 결국 반도체 말고 될 게 뭐 있어? 우리가 많이 올라있는 종목 중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많이 떨어졌다 가게 되면은 많이 떨어지면 끝도 없이 떨어질 것 같고 또 떨어진다고 이야기조차도 못해요. 예전에 2차전지도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거래대금 자체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다.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매우 많고 삼성전기는 외국인들이 여전히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센데 삼성전기가 이거는 우리가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 우리 예전에 2차전지 한창 할 때 제가 2차전지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엄청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느 정도 급등했을 때 제가 대응 전략을 다 말씀드렸었는데 포스코 DX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이때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보다 단 1년 만에는 이게 더 많이 올랐을 정도로 1년에 1100% 올랐었죠. 조정 나왔잖아요. 얘도 똑같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지금 오른 폭은 그 이상이다. 포스코 DX는 1년 만에 그렇게 됐지만 삼성전기는 작년 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거의 24배가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반영됐고 여기서 팍 치고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못 가고 여기서 밀리게 되면 이게 이미 많이 올라 있다가 조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 여기는 안전하다. 외국인 들어오니까 여기는 안전하다.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빠진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에코프로는 오늘은 어제 에코프로나 2차전지 관련된 영상은 어저께 올려드렸어요.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 이번에 유증 어떻게 될 건지 왜 그런 건지 어제 설명드렸으니까 어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LG전자 같은 애들은 그동안 오지도 못했어요. 다 떨어지고 있죠. 네이버, 삼성 SDS 이런 데가 진짜 종목인데 오르기 전 가격으로 이미 내려왔죠. SDS도. 요런 것들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닌 종목들 LG전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만약에 LG전자가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면은 결국은 여기서 오르기 전 가격 왔는데 회사 펀더멘털은 더 좋아지니까 또 올라가겠죠.
근데 조정이 항상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조정이 나왔을 때 폭이 크다는 것 때문에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다. HPSP 오늘도 잘 보시면 HPSP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거 어느 슬쩍 반토막이에요. 지지난주까지 황제주였는데 삼성전자보다 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소부장은 괜찮을 거야. 그러다 또 폭락 먹고 이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대원전선이다. 반토막 났다가 오늘 급등 나온 거 전력주로. LX 일렉트로닉이다. 많이 조정받고 오르는 거잖아요. 그쵸? 가온전선이다. 요거는 권리락이에요. SK이노베이션이다. 보세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됐어요? 얼마 전까지 또 주도주였단 말이에요. 포스코홀딩스랑. 이수페타시스. 조정 이후에 오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보면은 결국은 반도체가 오늘은 거래량이 많이 안 터졌어요. 삼성전자가 아직 급락도 아닙니다. 그런데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투자 자체를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실적이 안 나온다는 것도 아니고 AI가 끝난 것도 아니고 반도체 끝난 건 아닌데 거래대금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는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또 떨어질 때 그럼 매물대가 되고 우리가 다 같이 매수한 가격 좋은 뉴스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냐. 또 마이크론 같은 경우 이번 실적이 아무리 좋았어도 단기간에 한 3개월 만에 4배 올랐거든요. 그쵸? 그래서 뉴스가 나오고 나서 강하게 못 치고 간다. 오늘 만약에 미국 주식이 빠지게 된다면 이제는 우리나라 주식 보고 미국이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I 안에서 아무리 도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오른 전력주는 그동안은 많이 떨어진 종목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신고가 가는 종목들은 몇 종목 안 되는데 그거 말고는 또 우리가 많이 떨어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 쪽은 또 많이 떨어지는 거를 연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수급들이 계속 몰리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되셨죠? 자,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다시 한번 치고 가려고 한다면 일단은 여기가 그동안은 다르게 그동안 삼성전자가 이런 강한 파동이 나올 때가 있어요. 강한 파동이 나오고 나서는 어때요? 짧게 조정하고 바로 21선 타고 신고가 바로 가고 그쵸? 근데 요 기간도 한 달입니다. 급등을 했어요. 그쵸? 그리고 완전 급등하고 한번 내려왔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어느 정도 요런 식으로 박스권을 짧게 한 달 정도 해주고 요렇게 치고 간 거죠. 근데 지금은 이게 아직까지 박스가 여긴지 아니면 30만 원 아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오르면은 떨어지고 마이크론 실적 나오고도 떨어지고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면서 아래쪽으로 간다는 거는 우리가 60일선 아래 간다는 것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전부터 투자하셔서 대박이 나고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나 그냥 간다. 삼성전자 100만 원, 200만 원 가니까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새로 생전 안 하다가 요번에 LG전자 들어가신 분들, 네이버 들어가신 분들, 삼성 SDS, LG 이노텍 들어가신 분들, 현대차 들어가신 분 다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권하면 안 되는 자리라고 저는 보고 만약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당장 코스피 지수가 만 간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수가 어느 정도 박스 만들면서 삼성전자가 2-3개월 정도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다시 달리게 됐을 경우에는 그때 들어가실 분들 아니면 난 떨어질 때 본다. 원래 지금 떨어지면 좋은 거예요.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이만큼 SK 하이닉스가 올라있는 상황에서 이만큼 올라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사고 나서 바로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단타라는 거죠. 어차피 사고 나서 바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정로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하이닉스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고 나서 하이닉스가 연말까지 더 성장한다. 이거는 또 반도체야. 그러면은 7, 8월 달은 일단은 조심을 조금 하면서 여기서 당장 급등해서 신고가 가면은 놓치는 거겠죠. 근데 그래서 분할로 보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현재 많은 분들 우리나라 종목들 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갖고 계신 분들 말고는 최근에 다 폭락장이에요. 대형주도.
대형주도 지금 뭐 폭락하는 거 많잖아요. 바이오산 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실적 다 좋습니다. 코스닥 오늘 정책 나온다 그랬잖아요. 오늘 정책 나왔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금융위기보다 더한 상황이에요. 역대 최대 사이드카, 레버리지 상장해서 막 매수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상패도 엄청 많이 하는데 상패도 많이 하는 상황에서 지금 적자가 많이 나오는 AI 관련주 있죠. 지금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는 로봇주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실적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 종목이 신저가 계속 가서 있는데 영업이익 잘 나온다. 절대 팔면 안 되는 거 수급으로 집어던져서 내가 미는 거거든요. 이게 주가가 폭락을 하려면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악재가 있으면 폭락인데 2%, 3% 그리고 외국인들, 기관들조차도 2%, 3% 조금씩 집어던지면 내가 꽝 때리면 내려가는 게 대다수예요. 거래 대금 자체가 없습니다. 역대 최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거래량도 없이 코스닥을 많이 밀었는데 코스닥 말고 코스피 중소형주나 코스피의 이런 반도체 쪽이나 안 들어가는 거 다 코스닥 종목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차트도 똑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현재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코스닥의 실적 좋은 기업들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다. 반토막이 났어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반토막 안 난 게 없거든요. 더 떨어졌으면 더 떨어졌지. 바이오도 제약주 같은 경우 많은 분들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실적 너무 좋잖아요. 그쵸? 한미, 사이언스 이런 것들도 이렇게 돼 있어요. 동국제약 이런 종목들 이건 동국제강의 차트가 이런 게 아닌 게 없습니다. 동국제약 실적 좋아지고 인바디 같은 기업들이 성장하는 기업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있고 JW 중해제약 부터 해서 제약주 싼 거 너무 많거든요. 많은 분들 녹십자 대웅제약 보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바이오랑 제약이랑 비교했을 때는 제약주 싼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바이오는 또 기대감에 올랐었다가 빠진 것들이 많은데 제약주 진짜 싼 거 너무 많고 엔터주, 화장품주부터 해서 안 떨어진 게 없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저 PBR 0.2, 0.3 널렸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 어제도 이 2차 전지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어제 영상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미국 떨어지는 것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약에 여기서 좀 조정이 나오면 마이크론도 조정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치면 마이크론보다 크거든요. 그리고 시총도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옛날에는 무시당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0배가 오르면서 마이크론도 많이 올랐지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00조에서 2000조씩 됐잖아요. 2000조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 올랐을 때 여기에는 개인 투자자의 엄청난 지분이 있고 대출도 있어요. 그러면은 회사의 관계자나 또 예를 들어서 엄청 부자가 됐겠죠. 물론 오래 투자하신 분들도 부자가 되셨겠지만 근데 내 돈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떨어지면은 다 같이 단합해서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으로 그거는 일단은 한 두어 달 정도 조정이 예를 들어서 나오고 가도 상관없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기준으로 만약에 30만 원을 이탈하고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내려오면서 반등하면서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조정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 7,000포인트도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코스피 7,000포인트 가면 코스닥 망하는 거 아니냐.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코스피가 떨어질 때 내 종목 올라요. 대다수 90% 종목. 지난주에 그랬죠. 1000개가 있으면 60개가 떨어지는데 900개가 오르는 거예요. 근데 지수는 폭락하는 그런 시장이 나왔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많이 빠져 있는데 1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 또 작년 4분기 실적이 잘 나왔는데 내게 신저가다. 되게 드물거든요. 4분기하고 1분기 실적이 좋은 게 반도체는 좀 있지만 나머지 것들은 그런 게 거의 없는데도 신저가예요. 아무 이유 없이 신저가입니다. 그런 것들 안에서 2배, 3배, 4배씩 터질 가능성이 높고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말씀드려요. 대우건설이 언제가 바닥이었냐. PF 대출 때문에 망한다고 했을 때가 바닥이었어. 그리고 원전주로 갑자기 이렇게 급등해서 열 몇 배가 가고 주식이라는 거는 몇 달 만에 몇십 배가 올라요. 많은 분들 동양고석이 호재 나와서 급등했잖아요. 고속터미널. 이렇게 20배가 며칠 만에 가는 거예요. 10배가. 계양전기도 그랬죠. 그쵸? 10년 내내 떨어지다가도 몇 개월 만에 단 몇 개월 만에 2달 만에 10배 가죠.
그러니까 근데 공통점이 다 거래량 없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너무 많습니다. 코스피 종목에 대우건설이 있었지만, LG전자도 이번에 간 거잖아요. 몇 달 만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고 우리가 실적 좋은 기업들 지금 뭐 LG전자 갖고 오신 분도 오른 거 없어요. 네이버 다 떨어졌고, 자동차 다 떨어지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약에 이것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끝났네. 끝났네라는 얘기가 나와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만약에 겁주기 위해서 하이닉스라든지 만약에 하루에 많이 빠진다.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진짜로 많이 빠졌다. 끝났네 라고 하면 그날부터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항상 그렇거든요, 보면. 근데 아직 끝났다는 얘기 안 나오고 계속해서 조정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단 은봉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하이닉스 기준으로도 만약에 이게 50만 원을 강하게 깬다. 이 아래로 240만 원 아래로 강하게 깬다 그러면은 이 라인에서도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200만 원에서 250만 원 박스권을 지지하는지 또 밀리게 되면 어디서부터 올라가는지 하반기 기대감은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지금 사고 나서 다음날 기대하고 사고 나서 다음날 기대하고 이런 흐름은 지금 약간 바뀌고 있고 오늘도 전력주가 반등했지만 폭락하고 올라가는 거고 최근에 폭락주들이 더 이상 폭락하지 않는다. 실적 좋은 기업들이 더 이상 연동되지 않는 반대 매매가 코스닥에서 나왔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갖고 계신 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에 대한 전략은 어차피 지금 들어가서 1% 떨어지면 망하는 거면 어차피 내가 단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 말고 모아가실 분들은 한 번에 다 사면은 어차피 엄청 오른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어떤 종목이든지 조정 없이 계속 오르는 거 없었어요.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 죄다 몇 달 전에 또 많이 갔던 것들 많다. 당장 조선이나 전력, 방통신, 바이오, 자동차, 건설 안 그런 거 없습니다. 풍력도 그렇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엄지 부탁드리겠고 어쨌든 코스닥 갖고 계신 분들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고 지금 내 종목이 기업이 실적 좋으면 절대 팔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바닥이어야지 호재가 나오면 급등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예요. 마치겠습니다.